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좀 있는데요. 강의 계획서랑 총평 먼저 펴주시고 잠깐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시험 이제 7월이니까 7, 8월 강의할 때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, 3차 면접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1차 시험이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당연히 여전히 지금 메인이 2차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거나 또는 준비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셨겠지만 노동법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저희 2차 과목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.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아마 이렇게 겹치는 걸로 1차를 어느 정도까지 좀 커버할 수 있을 거냐, 요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저희 전체적인 1차 수험 전략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내년에 1차를 치르셔야 되니까 이제 들으시는 거잖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해 12월까지 이거는 이제 제가 매년 동일하게 드리는 가이드인데요. 민법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. 물론 7, 8월에 강의 다 들으시잖아요. 그럼 강의 듣고 민법 이제 끝, 2차 시작 이게 아니라 그 강의 들으신 내용을 여러분들 걸로 숙지해 놓으시는 내용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좀 텀 두시고 충분히 복습하시면서 1월 되면은 다시 기본이론 개강할 텐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2차에 좀 집중하시고 문풀 개강하면 바로 쫓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민법에다가 좀 여력이 있으시면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선택 과목까지 조금 같이 그렇게 숙지를 해 놓으실 거를 추천드립니다.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요. 올해는 동일하게 다 안내를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1차 준비 기간은 한 달입니다. 근데 이 한 달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강의도 듣고 문제도 풀고 그 한 달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강의 듣고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2차 공부 안 하고 1차만 집중하시는 게 한 달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쨌든 합격률이 낮아졌고요.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길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12월까지 민법 선택 과목, 그 다음에 영어 점수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1월에 좀 시작하시면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2차 들으신 것 이외에 1차에만 좀 한정해서 보셔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사본은 그때 한번 다시 복습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여름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강의 들은데 혹시 내년에 또 들어야 되지 않을까? 아니면 내년에 휘발되지 않을까? 개정되지 않을까? 고민하시는데 괜찮습니다. 1, 2월에 들으시는 분들도 1, 2월에 듣는다고 해서 더 잘 기억나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고 까먹으시는 것조차도 괜찮고요. 다만 아예 초시생들은 이 사회보험법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이해하셨다가 까먹으시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미리 기본 내용을 하시고 개정사항은 제가 1월에서 2월 정도에 개정사항만 따로 정리해서 좀 업로드를 같이 드려서 보실 수 있게끔 할 거고요. 그리고 개정사항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예 새로 공부할 만큼 내용이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충분히 전체적인 저희가 골자를 잡았다면 개정사항만 추가하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24년부터 해서 시험 유형이 바뀌었다. 이 내용도 들으셨을 텐데요. 민법이랑 사회보험법 그리고 선택 과목을 저희가 2교시에 보죠. 그랬을 때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.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이거 2시간이잖아요. 2시간 내내 120문제 푸시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. 그래서 집중력이 상당 부분 요구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민법 어렵다 많이 들어보셨죠. 이미 이제 공부하면서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민법이랑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
저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압박이 많아질 수 있다, 커질 수 있다.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, 그러면 어떤 걸 좀 염두를 하셔야 되냐. 우리는 최대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선지를 좀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시도록 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기본이론 강의, 문풀 강의까지 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용이 헷갈리거나 애매하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저희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을 한번 볼 때도요. 지금 이제 진입하셔서 1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내년에 이제 5월 시험 앞두고 아까 제가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.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. 2차 공부에. 그래서 이거를 더 줄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1차를 이제 이렇게 하고 2차만 할 수 있는 요 시기에 2차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연기도 있고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3기도 있고 반복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히 숙지가 되고 내 걸로 돼 있겠지, 체득돼 있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나중에 이 한 달 공백이 있을 때 이때 공부한 걸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7, 8월에 들으면 대신 장점이 뭐예요? 이때 기본이론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지금 좀 미리 기본적인 내용 쳐내시고 최대한 2차 공부 많이 해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 한 달 동안 우리 1차에만 집중하고 합격하신 이후에 그해 2차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 공백을 메우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러면은 사회보험법 어떻게 공부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. 먼저 올해 기출된 걸 한번 보시면은 저희 시험 과목이 6개거든요, 법령이. 사회보험법 했을 때 법이 6개인데요. 고용, 산재, 건강연금. 여러분들이 아시는 4대 보험이에요. 그리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저희 어쨌든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거잖아요. 그럼 노무사라는 직업을 정의해보면은 어떻게 정의해볼 수 있을까요? 공인노무사.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? 이제 뭐 노동사건도 대리를 하고, 그쵸, 뭐 노동청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가서 이런 일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컨설팅도 하고, 요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, 저희 그 직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. 노동관계 법령을 해석하고 관련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전문가죠. 법률 전문가. 그러면은 저희 4대 보험 중에요. 고용산재는 아마 뭐 알바를 해보셨거나 일을 해보셨으면 고용산재는 어디 특정 사업장에 소속돼 있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혜택을 주는 제도거든요. 근데 건강이랑 연금은 어떻죠? 일을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 그러면은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이 노동관계에 대한 법령을 해석하고 대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인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한 법령은 고용이랑 산재예요. 그래서 직업 특성상 고용 산재를 건강연금보다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기존 기출된 이력을 한번 보셔도 계속해서 이 3개 법령은 어떻죠? 많이 반 이상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경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. 고용산재 징수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거는 여기서 좀 몇 문제가 줄고 사회보장이라든지 징수법에서 좀 줄고 건강연금을 비중을 올릴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죠. 근데 사회보장기본법 한번 보시면 4문제 나오다가 3문제 나왔으니까 유지된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